저는 서울 홍대에 사는 58세 한수진입니다. 2년 전 56세였던 저는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를 겪었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날들 속에서 빛을 찾았지만 폭력과 배신의 어둠에 빠졌죠. 오늘 제가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선 여정을 공유할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삶의 용기를 나눠요. 2023년 저는 56세였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딸 민지와 아들 준호가 각각 12세, 10세였던 때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강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홍대의 작은 골목, 넌 불빛과 거리 음악이 어우러진 곳에 봄꽃이라는 꽃집을 열었어요. 매일 아침 여의도 꽃 시장에 가서 푸른 수국, 부드러운 분홍 장미, 순백의 데이지 꽃을 골랐죠. 꽃을 정성껏 다듬으며 마음을 담았어요. 각 꽃다발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이야기를 전했죠. 바쁜 일은 외로움을 잊게 했어요. 꽃향기가 가게를 채우고 결혼식 꽃다발이나 생일 선물을 받으며 손님들이 웃는 모습을 사랑했죠. 하지만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면 고요함이 저를 맞았어요. 혼자 밥을 먹고 대화 상대 없이 보내는 밤은 제 마음을 메마른 정원처럼 만들었어요. 사랑은 내 삶에 더 이상 없어 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저는 아이들과 꽃, 그리고 홍대의 조용한 나날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미소 뒤에 숨긴 슬픔을 알아줄 누군가를 갈망했어요. 2023년 4월, 홍대의 번잡한 거리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40세 박지훈이 제 꽃집 봄꽃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연회색 정장을 입었고 비에 살짝 젖은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지만 밝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잿빛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같았죠. 그는 가지런히 놓인 꽃다발을 보며 순백의 국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누나, 이 꽃다발은 예술 작품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만드나요? 그 칭찬에 56세인 제가 얼굴이 달아오르며 쑥스러웠어요. 미소 지으며 답했죠. 꽃을 사랑하면 저절로 예뻐져요. 하지만 마음속엔 메마른 제 심장의 정원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듯했어요. 오랜 외로움 끝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의 매주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생신에 분홍 장미를 고르거나 승진한 동료를 위해 붉은 카네이션을 골랐죠. 그는 꽃만 사는 게 아니라 머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낮은 목소리는 작은 시냇물 같았죠. 광고 회사에서의 바쁜 일, 창의적인 캠페인, 홍대 거리를 배회하며 영감을 찾는 날들을 들려줬어요. 누나, 홍대는 많이 변했지만 이 꽃집은 사람들 속에서 평온한 오아시스 같아요 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죠. 제가 꽃을 오래 유지하는 비법을 설명하자. 수국이 이렇게 빨리 시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며 꽃잎을 조심스레 만졌어요. 마치 꽃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하는 듯했죠. 저는 웃으며 물 온도를 맞추는 법을 알려줬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왜 이 남자가 날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지? 5월 결혼 시즌 가게가 북적일 때 지우는 제가 가장 바쁜 순간에 나타났어요. 누나, 좀 쉬세요. 제가 이 화분 옮길게요 라며
무거운 호접란 화분을 조심스레 구석으로 옮겼죠. 한 번은 복잡한 결혼식 꽃다발을 포장하는 걸 도왔어요. 제 지시에 따라 리본을 묶으며 누나는 진짜 예술가예요 라며 완성된 꽃다발을 보며 웃었죠. 그 작은 배려는 홍대를 스치는 봄바람 같았고 제 마음은 설렜어요. 지훈을 기다리기 시작했지만 매번 스스로 타일렀죠. 수진아, 56세야. 꿈꾸지 마. 하지만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며 무심코 머리를 매만지고 예쁜 스웨터를 골랐어요. 그가 올까봐 기대했죠. 어느 날 홍대 거리가 황혼으로 물들 때 지훈이 어디선가 딴 작은 들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누나, 이거 선물이에요. 제 하루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서요. 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죠. 꽃을 받아들며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마치 처음 고백받는 어린 소녀 같아졌죠.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 그의 눈에 묘한 서두름이 스쳤어요.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과민하다고 여기며 넘겼지만 향기 가득한 꽃집에 서서 내 마음이 다시 꽃필 수 있을까라며 희망과 함께 희미한 불안을 느꼈어요. 가을 저녁, 홍대 거리에 금빛 낙엽이 흩날리고 카페의 넌 불빛과 거리, 기타 소리가 부드러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어요. 박지훈이 제 꽃집 봄꽃에 들어왔죠. 늘 입던 정장이 아닌 짙은 초록 스웨터를 입고 하얀 데이지와 연보라 라벤더로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향기는 가을의 속삭임 같았죠. 가게의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어요. 수진, 당신은 내 봄이에요. 내 따분한 나를 빛나게 해주는 빛, 내 아내가 되어줘. 저는 얼떨떨했고 심장이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 마구 뛰었어요. 그의 손에 든 꽃다발이 살짝 떨렸죠. 그도 긴장한 듯 했어요. 16세 나이 차, 내가 56세, 그가 40세는 저를 망설이게 했어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 사랑이 진짜일까? 하지만 홍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그의 눈빛이 의심을 녹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슬픔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행복 때문이었죠. 응, 오빠 라고 속삭였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일어나 저를 따뜻한 품에 안았고 라벤더 향과 그의 숨결이 섞여 꿈속에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아이들 민지와 준호에게 소식을 전하자 강하게 반대했어요. 큰딸 민지가 걱정했죠. 엄마, 16세나 어린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 뭘 아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들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할 자격이 있지만 조심하세요. 아이들 걱정을 알았지만 제 심장은 그를 믿었어요. 지난 몇 년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 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침묵했지만 불안한 눈빛이 역력했어요. 결혼식은 홍대의 작은 홀에서 열렸어요. 유리벽이 거리에 반짝이는 불빛을 비췄죠. 저는 우아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보라색 한복을 입었어요. 정교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20세 신부가 된 기분이었죠. 그는 심플한 검정 정장을 입고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수진 사랑, 당신은 내 꽃집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소수의 친구와 이웃, 마지못해 온 아이들이 축하했어요.
제가 직접 꾸민 수국과 분홍 장미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소주 잔을 들며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그를 보며 외로웠던 세월 끝에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신혼초는 낭만적인 시 같았어요. 그는 홍대의 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와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었어요. 여의도 공원의 들꽃, 관광염 자층층의 들꽃, 광장시장의 떡, 당신 미소에 어울린다며 준 스카프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왔죠. 밤이면 창가에 앉아 홍대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꿈을 나눴어요. 수진 사랑 꽃꽂이 워크숍을 열어봐.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라며 제 손을 잡고 격려했어요. 저는 꽃집을 키우는 꿈을, 그는 창작 스튜디오를 여는 꿈을 말했죠. 그 순간들 덕에 메마른 제 마음의 정원이 꽃 피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가끔 그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긴장한 얼굴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갑자기 일어나며 회사 일 좀 처리해야 해 라며 나갔어요. 라벤더 꽃다발과 촛불이 남은 방에 혼자 있었죠. 일 때문이라 넘겼지만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어느 밤 그는 침대에 라벤더를 뿌리고 촛불을 켰어요. 행복해, 수진 사랑 이라며 저를 안았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 오빠. 하지만 그의 눈에 먼 곳을 보는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과민하다고 여기며 넘겼지만 홍대의 불빛 뒤에 숨은 그림자가 느껴졌어요. 신혼초는 카네이션 향처럼 달콤하고 화사했어요. 오빠, 지우는 제가 봄꽃 가게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느끼게 했죠. 하지만 결혼 몇 달 후 그 빛은 흐려졌어요. 그는 변했어요. 홍대의 가을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부는 것처럼요. 그는 소주 냄새를 풍기며 자주 술에 취해 집에 왔어요. 늦게 들어오는 밤, 눈이 충혈된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오빠, 오늘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예전의 다정한 대답 대신 그는 버럭 소리쳤어요. 묻지 마. 귀찮아? 어느 밤, 홍대에 넣은 불빛이 창으로 반짝일 때 제가 아끼던 호접란 화분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취한 그가 던진 거였죠. 연약한 꽃잎이 제가 믿었던 꿈의 조각처럼 흩어졌어요. 수진, 당신은 늘 잔소리야 라며 그가 고함쳤지만 저는 단지 왜 늦었는지 물었을 뿐이에요. 떨리는 몸으로 침착하려 애썼죠. 오빠, 그냥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돌풍처럼 그는 저를 때렸고 세게 맞아 바닥에 쓰러졌어요. 뺨이 얼얼했죠.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라며 그가 외쳤고 제가 사랑했던 별 같은 눈빛은 차가운 겨울밤 같았어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이 흘렀지만 더 화낼까봐 소리 내 울지 못했어요. 그 후로 팔과 뺨의 멍을 긴 소매 옷으로 가리고 꽃집에서 일했어요. 수국이나 분홍 장미를 묶으며 스스로 달랬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야. 예전에 오빠로 돌아올 거야. 들꽃을 주고 촛불을 켜던 그 남자로. 용서하려 했고 제 사랑이 그를 바꿀 거라 믿었죠. 하지만 폭력은 잦아졌어요. 한 번은 고객의 결혼식 꽃을 담으려던 유리화병을 그가 깨뜨렸어요. 조각이 가게 바닥에 흩어졌고 제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죠. 왜 좀 더 알아듣지 못해? 그가 밤중에 받은 비밀스러운 전화에 대해 묻자 소리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주우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가 일시적으로 길을 잃었다고 자신을 속였어요. 홍대 이웃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옆 카페 김 사장님이 저를 구석으로 불러 걱정했죠. 수진 씨, 괜찮아요. 어젯밤 집에서 큰 소리가 났던데. 어색하게 웃으며 작은 다툼일 뿐이에요 라고 했지만 그녀의 의심 어린 눈빛에 더 숨길 수 없음을 알았죠.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미소 지으며 기쁨을 전하는 꽃다발을 포장했지만 제 마음의 정원은 시들고 있었어요. 다른 징후도 보였어요. 그의 지갑은 늘 비어 있었고 일은 안정적이라던 그가 파트너 미팅이라며 나가고 낯선 향수 냄새를 묻혀 돌아왔죠. 어느 밤 진지하게 얘기하려 했지만 그는 또 취해 있었어요. 이번엔 저를 벽으로 밀치고 손목을 세게 잡았죠. 수진 사랑, 당신은 날 이해 못해 라며 으르렁거렸지만 수진 사랑이란 말이 조롱처럼 들렸어요. 몸의 아픔보다 사랑했던 남자가 낯선 이가 된 사실에 더 두려웠어요. 가게에 흩어진 꽃집 사이에 앉아 스스로를 끌어안으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랑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깊이 이 어둠이 그의 술 때문만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이 터지길 기다리는 것임을 알았어요. 홍대 불빛 아래 점점 길어지는 그림자처럼요. 폭력의 밤들 이후 오빠, 지훈의 행동에서 이상한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강남에서 광고 일이 안정적이라 했지만 지갑은 늘 비어 있었죠. 파트너 미팅이라며 집을 나서 낯선 향수 냄새를 묻히고 돌아왔어요. 눈길을 피하며 대답하는 모습에 과민하다 여기며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어느 아침 홍대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의 재킷 주머니를 정리하다 강남 지하 도박장의 청구서를 발견했어요. 8천만 원의 빚,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돈은 제 평생의 꿈인 봄꽃 가게를 망칠 정도였죠. 홍대의 흐릿한 불빛이 창으로 들어오던 밤, 그를 다그쳤어요. 오빠, 도박 빚이 얼마나 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려 했죠. 그는 의자에 앉아 술에 절은 눈으로 비웃으며 말했어요. 수진 사랑, 뭘 걱정해.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고 냉정한 무관심만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멈춰달라고 빌었고 함께 이겨낼 거라 약속했어요. 빚을 갚으려 네덜란드산 수국 같은 비싼 꽃을 팔고 제 꿈인 꽃집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았어요. 돈을 줄 때마다 그는 잠깐 안도했지만 고맙다는 말 없이 다시는 안 할게 수진 사랑이라며 공허한 약속만 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밤 가게에서 화분을 닦다가 그가 카운터에 두고 간 전화가 빛났어요. 메시지가 떴죠. 오빠, 어젯밤 최고였어. 언제 또 만나?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오자 다그쳤죠. 오빠, 이 메시지는 뭐야? 내 뒤에서 뭘 하는 거야? 그는 뉘우침 없이 썩소 지으며 말했어요. 누나가 늙어서 날 어떻게 잡겠어? 그 여자는 젊고 훨씬 예뻐. 누나라는 말이 얼굴을 때리는 듯했어요. 이태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였죠. 파트너 미팅이라던 밤들의 진실이었어요.
제 마음은 가게 바닥에 짓밟힌 카네이션 꽃집처럼 산산조각 났어요. 꿈의 보금자리였던 봄꽃은 이제 고통의 공간이었죠. 울었지만 그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로 그를 바꿀 수 없음을 알았죠. 들꽃을 주고 촛불을 켜며 수진 사랑이라 부르던 날들이 잔인한 농담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사랑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하지만 고통 속 깨달음이 스쳤어요. 더는 그에게 망가질 순 없었죠. 이혼 서류에 한 글자씩 적으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전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는 그들이 오기 전에 도망쳤어요. 거의 텅 빈 꽃집과 상처투성이 마음만 남았죠. 옆 카페 김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에게 당신 빛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말은 바람 같았고 시든 제 마음의 정원에 새 꽃을 심을 수 있음을 일깨웠죠. 가게에 흩어진 꽃잎을 보며 다짐했어요. 그에게 내 삶을 짓밟히게 두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되찾는 첫걸음이었죠. 앞길이 험난하더라도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홍대의 봄꽃 가게로 돌아왔어요. 한때 행복과 고통을 함께했던 곳이 이제는 오랜 친구처럼 저를 품어줬죠. 수국과 분홍 장미 사이에서 꽃다발을 만들 때마다 마음의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가위를 들 때 손이 떨렸고 지훈의 약속, 폭력, 배신의 기억에 눈이 흐려졌죠. 하지만 리본을 묶고 꽃향기를 맡으며 작은 힘이 돌아왔어요.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요. 옆 사페의 김 사장님이 저를 어둠에서 끌어냈어요. 어느 오후 화분을 닦고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보리차를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과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말은 봄바람 같았고 제 마음의 정원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녀는 홍대의 여성 지원 그룹을 소개해 줬어요. 상처받은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죠. 처음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머뭇거렸지만 가정폭력을 이겨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 혼자가 아님을 알았죠. 그 모임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믿게 해줬어요. 작은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홍대 근처의 도예 공방에서 수업을 들었죠. 처음으로 찰흙을 만졌을 때 부드럽고 차가운 느낌의 미소가 지어졌어요. 완벽하지 않은 작은 항아리를 빚으며 깨달았죠. 찰흙이 당신을 이끌게 놔둬요. 수진 씨라는 선생님의 말처럼 내 삶도 구겨져도 새로 빚어질 수 있었어요. 어느 봄 진해의 벚꽃 아래 서서 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자유 때문이었죠. 속삭였어요. 나도 다시 꽃 필 수 있어. 딸 민지가 큰 힘이 됐어요. 어느 저녁 가게에서 꽃을 정리하는데 민지가 들어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젠 엄마를 위해 살아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은 내 아픔을 가린 벽을 무너뜨렸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둠을 이겨낸 날들을 기록하며 내 가치는 지훈의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죠. 민지의 격려로 봄꽃에서 꽃꽂이 워크숍을 열었어요. 지원그룹에 상처받은 여성들을 초대했죠. 데이지 꽃다발을 완성하며 밝아진 한 여성의 눈빛과
수진 씨, 내가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제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남을 치유하며 나도 치유됐어요. 지훈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더는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꽃을 가꾸듯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아침 봄꽃 앞에서 향기를 들이마시며 내가 다시 꽃 피고 있음을 느껴요.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긴 겨울 끝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내 안의 빛을 찾았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삶의 용기를 나누세요. 홍대의 봄꽃 가게에서 데이지와 수국이 활짝 핀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깨달았어요. 폭력과 배신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던 날들. 사랑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삶은 가혹한 교훈을 주었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쉽게 당신의 가치를 짓밟을 수 있어요. 돌아보면 지훈의 누나가 늙어서 날 어떻게 잡겠어? 라는 말이 가슴에 박혀 스스로를 의심하게 했어요. 몸의 멍과 꽃집에서 울던 밤들은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했죠.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깨달았어요. 내 가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음을요. 고통을 힘으로 바꿨어요.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며 피어나는 꽃처럼요. 제 교훈은 이래요.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독한 말로 당신의 빛을 빼앗게 두지 마세요. 상처받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꽃다발을 만들고 도자기 항아리를 빚고 진의 벚꽃 아래 서거나 홍대 지원 그룹에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치유를 찾았어요.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을 되찾는 길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면 빛 한 줄기를 찾아보세요. 취미, 친구 혹은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일 수도 있죠. 당신에게 전하는 조언. 마음을 들으되 맹목적이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한다면 힘들더라도 떠나세요. 지원그룹, 가족 혹은 제 꽃집 같은 안전한 공간을 찾아 치유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하거나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무엇이든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사랑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이제 매일 아침 봄꽃 문을 열며 꽃뿐 아니라 나를 가꾸고 있어요. 꽃꽂이 워크숍은 다른 여성들이 미소를 되찾는 곳이 됐고 그 미소는 제 마음에 피는 꽃이에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삶의 용기를 함께 나눠요. 당신도 저처럼 추운 겨울을 이긴 벚꽃처럼 다시 필 수 있어요. 오늘 작은 한 걸음으로 시작하세요. 당신 마음의 정원은 다시 푸르러질 거예요.